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제가 파일을 좀 공유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1학기 여름방학 운영 계획 공모 계획서인데요. 요걸 보면서 말씀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편집하지 않고 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서를 보시면 여기 운영 개요를 먼저 보시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학기 여름방학 요 두 날짜를 지금 제가 고정을 해놨는데요. 1학기는 3월 30일부터 시작할 계획이고요. 여름방학은 2월 달에 고등학교에 여름방학이 정해지면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날짜를 약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제 1학기랑 여름방학은 1학기 생기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장소는 교수님께서 신청해 주시는 그 강의실 또는 대학이 너무 멀어서 다른 곳에 장소를 마련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곳에 마련하셔도 되십니다. 그다음에 개설 강좌 예정수 이것이 작년과 좀 달라졌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1년에 24개 강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었고 일부 대학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고 제가 뒤에 조금 더 마련을 해서 한 40강좌 정도 그걸 개설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1년에 12개를 개설할 수 있게끔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1학기랑 여름방학에 6강좌, 그다음 2학기와 겨울방학에 6강좌, 이렇게 저희가 6개씩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자체 예산으로 조금 지원하시겠다 하시는 대학에서는 계획서에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우선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예시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6강좌 이상이라는 것은 강좌별로 교수님들께서 910만 원보다 작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뽑을 수 있어서 6강좌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그 수당은 요걸 따라주시면 됩니다. 강사는 수당은 이제 수업하시는 분, 교수님들께서 평소 수업하시는 수당에 비하면 정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는 시간당 7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네, 보조 강사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시간당 2만 원. 그다음 운영 수당은 이제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이런 예산을 사용하시고 그다음 출석부 결과 보고서 작성하시는 그분에 해당되시는데 시간당 1만 원에서 총 34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교재를 만드신다든지 재료를 사신다든지 뭐 학생 간식, 학생 안전보험 이 정도 사용하는 비용으로 운영비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요 강사 수당과 보조 강사 수당은 만약에 대학의 예산으로 운영하실 경우에는 꼭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으로 운영하실 거면 반드시 요 단가를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월 5일까지 그래서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선정 강좌 발표는 저희가 설날 연휴가 끼어 있어가지고 정리해서 심사를 통해서 2월 20일 화요일 날 공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절차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교수님들께서 살펴보실 내용을 2월 5일까지 강좌를 신청해 주시면 되신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나머지 뒤에 부분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고,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강사 수당에 7만 원 곱하기 34시간 수업별로 필요한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혼자서 수업하실 경우에는 이게 한 명이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명이서 코티칭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7시간씩 두 명이서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 적어 주실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정 방법인데요. 이미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진행을 해주신 교수님도 계시고 아닌 교수님도 계신데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운영 실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작년의 만족도를 참고를 하고요. 없으신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했던 만족도의 평균을 부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보면 불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마 이 만족도에 대한 점수 차이는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는 거의 없고 대신에 일단 만족도가 들어가면 그 사이에서는 좀 변별이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 학생 수요 조사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좀 해놔서 그걸 참여할 거고요. 그다음에 과목 성취 기준에 반영한 수업 구성의 충실도는 나중에 뒤에 성취 기준 보는 법 알려드릴 텐데 그거에 맞추어서 계획서 작성하셨는지 그거고요. 그럼 제일 큰 점수를 차지하는 게 요 1번입니다. 어, 요 다구름 캠퍼스는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기보다는 대학교에서 운영했을 때 학생들에게 더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수업을 위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전문적 인력과 우수한 시설을 활용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이 올지 제가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면 뒤에 과목을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요 1번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다음에 좀 내려오시면 강사분을 선정하실 때 강자당 한 명 이상 구성하시면 되십니다. 한 명이셔도 되시고요. 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면 가장 좋으신데 교수님들 대부분 아니시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법령 관련해서 저희가 이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처음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나 궁금해 하셔가지고 생기부에는 학교가 교육에 따라 2단위 이수학 요 정도만 딱 적히고 성적이 산출되지 않고 수강자 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명과 대학명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목명과 이학점 요거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되시고 요 뒤에 Q&A는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 제가 요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으신데 신청서와 계획서 여기 2004년이 돼야 되겠죠? 예. 계획서 두 개 다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어 대학명과 뭐 교수님 요 대표자는 운영자가 대표자가 되셔도 되신데 보통 그 학과에 그냥 대표님 성함을 쓰시면 되고 이 성함은 운영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그냥 한번 써주시고 이거는 뭐 학과 사무실에 주소 쓰시면 되시고 이분이 나중에 시간당 1만 원 받아가시는 분이니까 이분 받아가실 분 적어주시면 되시고 요 과목명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 서머 윈터 하시는 교수님도 계실 텐데 만드시면 안 되고요. 요 뒷장에 가시면 여기 개설가능 교과표라고 있습니다. 요 표에서 보면 농업 생명과학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초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과목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좀 뒤로 가시면 여기 평면 조형이라든지 뭐 여기 영유아 놀이 지도라든지 과목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제목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여기에 교과목명을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총 수업 시수는 34시간. 모집 인원은 10명에서 30명까지 교수님께 자유롭게 하시면 되시고, 자, 1학기랑 여름방학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1학기는 토요일마다 오전에 진행되고, 여름방학은 평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별로 토요일만 가능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여름방학만 가능한 교수님도 계셔가지고, 교수님 상황에 맞게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요 예산 지원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운영하겠다. 또는 대학 자체 예산으로만 하겠다. 또는 둘이 섞어서 하겠다. 요거를 표시해 주시면 되시고 한쪽만 하실 때는 한쪽 지워 주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업하실 교수님들 뭐 한 분이시면 이 밑에 분 다 없으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두 분이서 하시겠다면 두 분만 적어 주시면 되시고
또는 한 분이서 하시는데 보조 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수님 한 명, 보조 강사 한 명,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보조 강사는 여러 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 적으실 때는 이분이 이제 34시간 다 하실 거니까 한 명 해서 총 금액. 그다음에 보조 강사가 막 예를 들어서 한 명이면 이만큼. 예를 들어서 보조 강사 두 명이면 여기에 두 명 해서 이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다음 운영수당은 무조건 한 명이니까 요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운영비는 이렇게 좀 자세히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재료를 구입하지 않으셨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재료비, 그다음 뭐 교재비 얼마,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시설 사용료를 제출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의실 대여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총 금액 합계해서 얼마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910만 원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작년과 이제 계획서가 달라진 점이 이 부분인데요. 작년엔 다 교육청 예산 아니면 대학 자체 예산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둘이를 섞어서 하겠다 하시면 뭐 수당은 교육청에서 받는 대로 하겠다. 대신에 운영비는 대학의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 재료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 대학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다 그냥 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그냥 대학 예산으로 다 그냥 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수님이 쓰실 때 학과의 예산이나 그다음에 뭐 다른 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적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획서, 자 신청서를 하나 적으시고 여기 세부 전공이 궁금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응용 프로그램 개발해 보면 어 꼭 그렇지 않지만 세부 전공이 예를 들어서 뭐 C 언어라든지, 제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뭐, 그럼 A 언어, B 언어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이 있어서 아이들을 세 가지로 분반해서 가르치겠다. 그럼 30명이니까 10명, 10명, 10명. 이렇게 세부 전공을 넣으시겠다. 하신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 그럴 경우에는 세 가지 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실 거니까 여기에 교수님이 세 분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도 좀 바뀌시겠죠. 그래서 세부 전공에 따라서 요 강사 수당이 달라집니다. 근데 요 경우는 세 분의 교수님이 C 언어, A 언어, B 언어를 전부 34시간씩 수업하실 때의 경우고요. 만약에 이렇게 분반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1반, 2반으로 그냥 분반 수업하겠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15명씩. 이런 경우에도 교수님이 두 분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1반에 A 교수님이 17시간, 2반에 B 교수님이 17시간 하고, 나머지 뒷부분에는 서로 바꾸셔서 1반에 B 교수님 17, 2반에 A 교수님 17 이렇게 할 경우에 두 분만 계시면 되니까 여기 두 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부 전공 또는 분반 수업 고려하셔가지고 강사 수당을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모르실 때는 그 860-0347번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적으시고 요 계획서는 교수 학습 계획을 적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 학과 적으시면 되시고요. 날짜는 요거는 지금 제가 1학기 기준으로 적어놨습니다. 여름 방학은 아까 7월 29일부터 8월 며칠까지라 해주시면 되시고 대상은 일반고 맞으십니다. 그래서 교과 구분은 지금 전문 교과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뒤로 넘어가시면 전문 교과 2 여기 보면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교과 2라고 적어 놓은 거고 만약에 전문 교과 1에서 영화 제작 실습을 하겠다 하시면 여기 전문교과 1이라고 하시고 영어 제작 실습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부 전공 없으면 안 하셔도 되시고요. 여기 운영자 강사 적으시고 각각 몇 시간씩 하실지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시간 이론, 2시간 실습인데 이런 경우도 계시고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틀은 계속 이론만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일은 다 실습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이론을 2일, 그 다음에 실습
7일.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적어 놓으면, 아, 학생들이 이걸 보고 신청하거든요. 이 신청서가 아니라 요 계획서를 보고 아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 요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 그럼 이틀만 이론을 하고 나머지는 실습이겠구나 요래 생각을 할 거고 아니면 매일 이론과 실습이 있다면 이론 실습 요렇게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강의실과 개강식 일시 및 장소를 적어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 교수 학습 계획 저희가 요 교수 학습 계획을 보고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 학습 내용에 요거는 이제 제가 있는 걸 적은 겁니다. 자, 교수 학습 내용, 강사명, 온라인 수업 계획, 성취 기준인데 온라인 수업 운영 계획은 그냥 줌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 온라인 수업은 어떨 때 쓰냐면 코로나가 다시 창궐 한다든지 또 예상치 못한 국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만 운영되지 이건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만약의 경우라 생각하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줌이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강사명은 실제 그날 수업하시는 교수님을 적어주시면 되고 요 교수 학습 내용과 성취 기준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요 바로 밑에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들어가시면 제가 사이트를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요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아까 그거를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서 2015에 들어가셔가지고 2015 고등학교에 보면 09, 12, 17년, 18년, 19년, 20년 요래 돼 있는데 요 과목들이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맨 마지막 거에도 모든 과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2015년 9월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있고, 그 다음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과목이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전문교과 2015년 9월에 전문교과 2에 들어가시면 여기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교육과정.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파일이 하나 받아지는데요. 저희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잠시 이 공유를 중지하고 열었던 파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파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쭉 내려가시면 여기 과목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간호의 기초. 그럼 여기 70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성격과 목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 체계, 영역별 성취 기준이라고 나옵니다. 그 교수님께서 요거를 보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호의 기초에 보면 간호, 조무사의 역할과 직업윤리, 인체 이해, 임상간호 기존 보조 요 세 가지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추가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엄청 많으실 텐데 요 다구른 캠퍼스는 요 요소가 꼭 들어가게끔 수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직업윤리라고 했을 때 정의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가 성취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성취 기준 부분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이거만 보면 수업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평소에 수업하시는 것과 좀 다른 방법이실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주로 실습이나 현장에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가르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잘 보시면 간호 관련 직업 영역을 소개하여 각 분야의 직업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 직업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교수님께서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겠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이론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시고, 그래, 의료관계 법규에서 규정하는 법적 역할 및 기능을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이론으로 그냥 하셔도 되지만, 실제 사례를 엮어가지고 설명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해서 너무 이론적으로 안 하시고 아이들 실습을 좀 섞어서 해주시면 아마 좀 더 풍성한 수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교수님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이제 이러한 글에 얽매이셔가지고 교수님들께서 너무 긴장해서 실습을 다 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감염을 업무 보조 같은 경우도
보조를 할 수 있다. 실습을 해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실습 못한다면 이제 아이들 이렇게 조그마한 뭐 키트 이런 걸로 해보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끔 계획서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짜실 때 이런 거 묵사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기 하셔가지고 이제 계획서 쭉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아까 그 간호 뭐 조무사의 뭐 역할 뭐 이런 내용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지 않다. 그러면 어떠한 뭐 실습, 또한 뭐 현장 학습, 현장 체험 뭐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적어 주셔도 되십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이 교수학습 계획을 저희 심사하는 사람들도 보고 학생들도 요 교수학습 계획을 보거든요. 그래서 보고 할 거라서 자세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를 쓰시는데 지금 제가 한 페이지로 해놨지만 여러 페이지 하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요 뭡니까? 요 계획서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인데 총 네 페이지까지 제출하셔서 주시면 됩니다. 요 계획서는 한 페이지 끝나실 가능성이 많은데 두 페이지까지. 그래서 총 최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실 때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같이 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개설 가능 교과표인데 개설 가능한 교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하나 하시면 되는데 어, 인문계 아이들이라서 농업 조금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이 없을 수 있고 선박 운항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인문계 아이들인데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과목을 그리고 교수님이 좀 하시기 전문성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부분, 그 과목을 한번 보시고, 뭐 몇 가지 과목이 고민되시면 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고르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고요. 제가 목표가 30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 어, 이거 이외에 또는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처음 들으셔가지고 뭘 질문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이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 한 번 더 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한 번 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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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청서에서요. 예, 신청서 양식의 소요 예산의 그 예산 예, 정보를 교육청 또는 대학으로 이렇게 기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대학 자체 예산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다 작성을 해야 아,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신청서를, 예,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아, 여기 동의되시지에, 예, 교수님. 예, 예. 저는 이제 어떨 때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어떨 맞죠? 때는 예. 예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긴 그러면? 그냥 교육청으로 해주십시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교수님 다 교육청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예, 학교랑 논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